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강의 계획서 먼저 잠깐 보고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요. 이번은 기본 강의의 특징은 수업 특징 부분 보세요. 이제 독해 강의예요. 독해 강의. 독해 어떻게 하는지랑 선지 판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이번 강의입니다.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 제가 지지난달에 한 기초 강의를 선수강화라고 써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문항표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기초 강의가 이 색이에요. 주황색 색깔인데 논증입니다. 논증이 단순하게 논리 퀴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논증을 활용한 논증 분석, 논증 평가, 그리고 강화 약화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험 추세를 보시면은 2018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초 강의 다른 거 몇 개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2022년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왜 낯설고 힘들었다고 많이 말을 하시냐면요. 그리고 2021년과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갈수록 논증 관련된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논증은 제 기초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모르면 틀립니다. 모르면 틀려요. 기본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요.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보고 더 빠르게 문제를 봐서 선지를 해결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논증은 아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학 그리고 뭐 단순하게 기호화시키는 게 기초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언어 논리가 올해 엄청 어렵게 나왔던 이유도 여러분이 기초 논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언어 논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느냐?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리트를 보면은 보통 언어 논리 요즘 제가 느끼기에 리트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 언어 논리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론 파트 관련, 논증 관련해가지고는요. 리트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1년에 제일 어려웠고 올해 리트 추린 논증이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뭐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언어 논리를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려면요. 이 독해도 물론 들으면 유용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입니다. 기본 강의라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런데 체화하시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기초 강의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를 제가 먼저 했던 거는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기초 강의는 언자상 중에서 학문으로 존재하는 과목은 언어밖에 없어요. 논리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건 언어 논리밖에 없거든요. 왜 학문으로 있겠어요? 공부할 게 있으니까 논리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시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단순히 감으로 풀고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 공부할 게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뤘던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이만큼 확장이 되고 있고 기본 강의에서는 뭐를 할 거냐? 독해 문제, 주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드리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를 안 들었다고 해서 기본 강의를 듣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 실강을 끊어가지고 하시고 계시면요. 기본 강의 어차피 끊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듣고 기초 강의 들으시면 되긴 합니다. 지금 특히 만약에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거 듣지 마시고 기초 강의부터 먼저 들으십시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면 무조건 기초입니다. 두 강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기초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듣고 기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기본에 또 몇 가지 활용을 합니다. 논증 관련 내용이 독해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거는 이 기초랑 기본 강의를 다 듣게 되면요. 최근 5개년 기출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다뤄드리는 게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제 프린트로는 뒷페이지거든요. 뒷페이지인데 이 오히려 강의 계획서보다 책 진도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 확실해요. 제가 이 책 자체를 강의용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요. 강의 진도랑 책 진도가 일치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머릿속에서 구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는 대부분 맞았는데 조금 앞뒤로 뭐 다음 강의 내용을 전에 조금 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하면 그 다음에 좀 땡겨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강의에 나와 있는 진도표, 책에 나와 있는 게 강의 진도표고요. 예복습은 하시려면은 지금
혹시 먼저 보셨던 분은 정답 맞추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중으로 정답지 만들어가지고 내일 정답지 배포해드리고 제 아카이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복습하실 때는 초반부에 1, 2, 3강은 원리학습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선지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 2, 3강에 있습니다. 1, 2, 3강은 예습을 하실 때 제가 써놓은 그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두시고 문제는 굳이 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에서는 독해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선지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그냥 여러분의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기본적으로 PSAT 원리에 맞춘 독해 방식을 듣고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 3 같은 강강 같은 경우는 예습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고 오셔가지고 문제는 한 번 정도 접근 정도만 해두시고 제대로 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이제 유형별로 논증형, 정보 나열형, 원리가 제시된 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두 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어논리 문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논증형 글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요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초 강의에서 제가 다뤄들었던 내용이 사실 이어지는 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이 넘어가게 되면요. 소재별 학습.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언어논리 글을 어떻게 읽고 선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1, 2, 3강에 말씀을 드리고요. 원리별로 정보가 나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접근하고 원리가 있는 거, 논증형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야기하게 된 다음에는 언어논리 소재가 어차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소재별로 접근 방식을 제가 나름대로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 거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면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그거를 해결해 드리고 마지막에 심화학습 같은 경우는 계산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응용하는 상황 판단형 문제들 같은 거를 다루고 빈칸 고쳐쓰기, 세트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록 7급 유형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이 12번 수업인데 12번 수업 내로 해결이 되면 다뤄드릴 거고요. 보강을 할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 수업 내에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7급 문제를 시험 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다루지 못하면 다루지 않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이번 기본 강의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본 강의 들어가면서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독해와 선지 판단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언어논리를 강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는 거에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 한 30% 정도는 제가 언어를 실제로 현역에서, 그러니까 직접 저도 수험생일 때 언어논리를 공부를 하고 그때 스터디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고득점을 받으면서 얻었던 유형, 그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30%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좀 제가 타고났던 책을 좀 많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요령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30%는 그게 합쳐서 한 30% 정도. 나머지 30% 부분은 출제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 그리고 마지막 30%가 사실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이에요.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줄여가지고 처리해야 되는지. 제 독해 방식의 기본은 사실 그 현업에서 얻었던 그런 경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읽고 빠르게 처리해서 보고서화 시킬 수 있느냐, 층위화 만들 수 있느냐, 거기서 얻어진 경험, 그리고 그러면서 독해랑 전반적으로 많이 빨라졌거든요. 그거를 녹여서 사실 설명해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번 주 목요일에 2차 발표거든요. 2차 발표는 아닌데 2차 좀 잘 봤다는 친구들이 좀 면접이 이번에 짧아가지고 좀 받아가면서 봐주고 있는데 PT 보고서 가르쳐 주는 거면서 다시 이 페이지를 펴놓고 제가 PT 보고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게 되면은 1차, 2차, 3차까지 써먹으니까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나도 독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글을 읽는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독해의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요. 독해라는 거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것들 간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글을 읽는 본질이 뭐냐면요.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 원시인들 같은 경우도 저기 맘모스가 있었다. 맘모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맘모스가 있다 혹은 맘모스를 잡으러 가자 아니면 도망가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게 글의 본질이에요. 개념에 대한 연결관의 관계를 보이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는 게 글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그러면은 본질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서술어를 중심으로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글의 핵심입니다. 자, 제 기초 강의 들었던 분들 논리는 뭐라 그랬죠? 제가 서술어 논리라고 그랬어요. 현대 논리는 수로 논리입니다. 수로 논리의 기본에서 대문자는 뭐였죠? 서술어예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잡고 그 서술어가 필요한 항을 찾는 게 그게 글을 읽는 것이고 논리를 접근하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 또 빠졌네요. 제가 이제 출제 과정에서 서술어 논리 공부를 하면서 또 글을 읽는 게 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하게 기호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술어를 중심으로 필요한 항을 뽑아내듯이 읽는 거고 그게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게 논리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정보체계론 공부하신 분들은 데이터랑 정보랑 지식과 지혜와의 관계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건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 덩어리예요. 그 개념 덩어리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어 논리를 못하시는 분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데이터 돼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찍듯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세요. 단어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단어만 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글을 다 읽고 나면 단어에만 막 동그라미 쳐져 있고 세모 쳐져 있고 그들 간의 연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연결되면 의미가 생겨요. 개념과 개념들이 연결되게 되면은 독립된 개념들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 서술어예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독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수로 논리에 대한 내용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서술어가 무엇이냐? 단순하게 문장에서 끝이 나는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내용이 서술어가 아니에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도는 땡땡 도는 비리 발생 예명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모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이게 서술어냐? 아닙니다. 도모할 거다. 서술어냐?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글을 어떻게 보면요. 글의 뼈대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에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읽냐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글을 읽으면은 그냥 글을 읽으면은 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글을 읽는 거 위주로 글을 읽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빨리 읽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은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의도랑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읽을 때 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라고 할 때 이거는 도모할 계획이라는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인 거고요. 여기 두 개가 잘려 있죠. 서술어. 운영도 서술어입니다. 이 연도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선지에서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해 주면 돼요. 언제 이거를 했냐? 이 태용 총합 세용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올라와서 만약에 물으면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동그라미 같은 거 쳐버리시거든요. 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따옴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뒤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게 돼가지고 뒤쪽에 채용에 대해서 여기 체계적도 아니면 사실 채용에 대한 여기 관리 및 비리 예방 이게 내용에 있어가지고 본질입니다. 글을 읽을 때 여기 있는 이 세 줄짜리 문장이 머릿속에 이으면요. 어떤 도가 이 공공기관 통합 채용이라는 것 자체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채용 관련된 거를 새롭게 바뀐 걸 운영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대문자 A라고 썼습니다. 채용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채용에 대한 관리와 비리를 예방한다. 그리고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체계적 관리라는 걸 제가 왜 또 썼다가 지웠냐면은 체계적 관리라는 거 이거 나중에 형용학부에 들어가서 이런 워딩 쓰면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걸 거기다 왜 쓰냐? 체계적 관리는 벙벙한 단어예요. 벙벙한 단어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체계적 관리를 할지가 비어 있잖아요. 체계적 관리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체계적 관리할지가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사실 여기서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바뀐 채용제도를 운영해서 비리 예방을 하겠다. 그런 식에 대한 내용으로 잡히면 되는 거죠. 이 글이 이 내용으로 바뀌려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서술어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현업에 들어가서 배울 내용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3차 면접할 때 여러분이 PT를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이 최종 합격하게 되면은 물론 성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절반이 PT, 절반이 인성이란 말이에요. GD가 안 생긴다고 하면은. 그럼 거기서 내용을 정리하고 짧게 줄여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줄여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고 이렇게 텍스트가 보일 때 글을 빨리 읽습니다. 남들보다요.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